안녕하세요,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상은 바이크 스펙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행 질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바이크 자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바이크는 GSX S750 모델입니다. 눈부셔. Woke up, told myself to push and never stop. I've been stressed out, watching both these hands around the clock. With my eyes wide, trying to get the panorama shot. Whole world getting blurry to me, answers getting lost. So I watch my back and keep it moving to the front. And remember that the world's yours, do it how you want. You've been waiting here for too long, think it's time for you to move on. Realize that there's real lies in these real times, so be strong. I've been waiting all my life, and it was right before my eyes. Watching all this time slip by. Now I realize 750cc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준 리터급 네이키드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X R750 슬레드 엔진을 그대로 디튠해서 장착한 바이크고요. 보어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하고 스트로크를 조금 길게 만듦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초보한 토크에 좀 많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엔진을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 바이크가 갖고 있는 스펙은 11,500rpm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1,500rpm에서 최대 출력인 114마력이 나오고 있고요. 9,000rpm에서 최대 토크인 8.2kg 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크 수치만 보면은 역시나 압도적인 직렬 4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치의 토크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이 부분은 4기통만의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출력이 114마력, 109마력을 웃도는 게 아니고 100마력을 오버해서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때 역시 4기통 바이크구나 라는 주행 질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41mm의 텔레스코픽 도리식 서스펜션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4피스터 니신제 레디얼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도 니신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니신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80, 55, 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프론트의 경우에는 120, 70, 17인치 스펙적인 부분만 보면은 너무 기본에 가까운 그런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의 출시도 스즈키사에서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막상 이 바이크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이 바이크가 정말로 기본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바이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이크를 타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이런 혼다 바이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스즈키만의 거친 매력이 좀 없는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바이크 자체의 파워밴드가 거의 8000rpm에서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그 rpm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바이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이크라면은 단점과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바이크 자체 모터사이클을 좀 많이 여러 대를 즐겨 보신 분들이 이 바이크 위에 앉았을 때 바이크만의 색깔이 너무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정말로 컨트롤하기 편한 토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편하네, 컨트롤하기 편하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의 경우에는 요시무라 이제 풀 시스템이 아닐 거예요. 슬리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슬리본이라고 해서 사운드가 작을 줄 알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사운드가 딱 적절한 것 같아요. 엄청 크지도 않고 엄청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운드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형상의 이야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릿 네이키드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은 뭔가 근육질 빵빵한 그런 느낌을 라이더나 아니면은 이 바이크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서 모터사이클 자체의 좀 시대에 걸맞는 외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사이드 자체를 이렇게 좀 짤막하게나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게끔 만듦으로 인해서 옆면에서 봤을 때도 뭔가 빵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 프론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요목조목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옆에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 이제 시그널 램프도 이 옆쪽으로 나오게 뻗어 나오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벤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장착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녀석이 스트릿 바이크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언더카울도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바이크 자체가 굉장히 멋없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없을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좀 뾰족뾰족 잘 삐져나온 이런 형상들이 대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원래 네이키들이 굉장히 좀 높은 핸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앞쪽으로 좀 뻗어 나오게끔 이 핸들 높이도 굉장히 스트릿 바이크의 공격적인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텝의 위치도 완전 정통적인 네이키드 스타일의 스텝의 위치를 고수한 게 아니에요. 리터블 레플레카처럼 뒤쪽으로 살짝 뺀 스텝의 위치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바이크 자체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행풍과 좀 대항할 수 있게끔 설계가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바이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리어 쪽은 이제 옆쪽으로 약간 포인트를 줌으로 인해서 바이크의 이제 빵빵한 공둥이를 좀 연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보이고요. 스윙함 자체의 형상도 완전 기본에 충실한 스윙함이라기보다는 뭔가 색깔을 가지려고 노력한 흔적이 좀 엿보이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체인가드나 이제 리어가드가 일체형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조심해서 탈 수 있는 네이키드 바이크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번호판 다이 위치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많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릿 바이크만의 형상을 제대로 잘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어 테일 등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LED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인성이 굉장히 월등히 좋고요. 1200만 원대 가격대를 적절히 잘 사용한 바이크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탱크 영상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영상이 니그립이 굉장히 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포인트 자체가 탱크 영상이 굉장히 잘 나온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의 시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트 고가 820mm이기 때문에 실제로 키가 170 정도만 넘으시다면은 충분히 양발 착지가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와 이 핸들과의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그런지 굉장히 좀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지만 저보다 굉장히 좀 작으신 분들이 이 바이크를 타면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기본적인 제가 바이크 위에 앉아갖고 주행할 때 포지션이고요. GSX S의 이 라인업을 만들게 되면서 스즈키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다고 해요.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운드가 제대로 전달되게끔 노력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 바이크 위에 타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 달릴 맛이 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운드가 이제 직접적으로 라이더에게 전해져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론트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41mm의 돌식 서스펜션 채용은 정말로 신의 한 수라고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이 요철을 넘어갈 때나 아니면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갈 때 바이크가 그립력을 잃었다 아니면은 그립력을 놓쳤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리바운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이크를 타면은 이 바이크의 서스펜션이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고요. 프론트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기준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 정도의 브레이크 시스템이면 이 바이크에 아주 적절한 세팅이라는 느낌을 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바이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좀 밀린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엿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계기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키 세레모니예요. 굉장히 큰 기계음이 나면서 키 세레모니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쪽에 TCS 경고등이 나오고요. 위에 중립등이 나오고 위에는 엔진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ABS 경고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위쪽에는 상향등 경고등입니다. 그리고 옆에 위에는 이제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고 그 위쪽으로 깜빡이 좌우측으로 분리돼서 나오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RPM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LCD 계기판이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굉장히 좀 작고 흑백이기 때문에 저는 좀 시인성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디게이터나 속도 계기판 쪽인 부분은 굉장히 좀 한눈에 보기도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터당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기름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트랩이랑 총 적상거리 등등이 표시가 됩니다. 한 가지 이 바이크의 아쉬운 점은 엔진 온도가 숫자로 표시가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60도가 되어갖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드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이 모드를 좀 3단계로 분류를 해갖고 채용을 했다면은 이 바이크만의 좀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드 채용이 없다는 게 아무래도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GSX S750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느낌은 주행질감으로는 초보자나 입문자나 숙련자나 모든 분들이 아우러서 통틀어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색깔이 없는 엔진을 장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라이더분들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형상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건강한 남성분들이라면은 이 시트 위에 앉아서 장시간 주행을 하면은 약간 전립선이 아픈 아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전통적인 4기통 750cc 바이크이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 자체는 정말로 훌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좋은 사운드를 갖고 있는 바이크가 없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직렬 4기통을 정말로 잘 표현한 바이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주행하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뿅!